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저와 함께한 가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일어서 주세요. 이제 최대한 활짝 웃어보세요. 가까이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보세요. 얼굴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간 더 약합니까? 입 한쪽 끝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차이라도 발견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60일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혈관신경과 전문의이며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28년 동안 이미 너무 늦은 상태로 응급실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환자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12,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가족 전체를 키운 건장한 남성들이 스스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수십 년간 요리를 하셨던 할머니들이 갑자기 자신의 자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분들 중 70%가 의사가 시킨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짠 음식을 피했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다녔습니다. 모든 검진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뇌졸중은 밤의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의 뇌졸중 예방법은 재앙이 닥치기 몇 주 전 가장 작은 혈관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는 불완전한 과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만 한국에서 400명이 뇌졸중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것입니다. 오늘 말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85%는 오늘 아침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어지럼증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내리고 배우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표준 의료 검진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혈전이 이미 뇌에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짓 희망이나 비싼 치료법을 팔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3년 전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 직위를 그만뒀습니다. 예방 가능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손상이 되돌릴 수 없다고, 사랑하는 분이 평생 전일 돌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결국 저를 무너뜨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살 이 씨라는 환자분이 심장, 전문의의 조언을 6년 동안 완벽하게 따른 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 완벽한 혈압, 4가지 다른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 식탁에서 신문을 읽다가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신문이 떨어졌습니다. 부인이 의자에 축 늘어져 말도 할 수 없고 몸 오른쪽 전체가 마비된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저는 뇌졸중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어떤 표준 검사도 감지하지 못한 미세 혈관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있었습니다. 주요 동맥은 스캔상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이 수면 중과 깨어난 직후에 발생하는 특정 패턴으로 천천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염증은 그분이 매일 아침 하는 어떤 행동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그것은 사실 의사들이 권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저는 제 환자 사례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어떻게 잤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마셨는지, 심지어 어떤 온도의 물을 사용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72%의 뇌졸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4시에서 아침 9시 사이에 혈관에 완벽한 폭풍을 만드는 패턴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내일부터 중단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오늘 저는 시한폭탄이라는 말을 들은 후에도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이 동맥 건강을 회복하고 뇌졸중 위험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 완전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6주에서 8주 전에 나타나는 3가지 경고 신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액을 은밀히 끈적하게 만들고 있는 흔한 가정용품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수십 년의 생명을 더할 수 있는 제 정확한 15분 아침 루틴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뇌졸중 예방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는 동안 두 손가락으로 목 옆을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10초 동안 세어보세요. 불규칙합니까? 건너뜁니까? 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방금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이미 여러분의 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혈관신경과 전문의이며 한국병원에서 28년 동안 예상치 못한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서울의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부산과 대구의 응급실에서 12,000건이 넘는 환자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노인 10명 중 7명은 의사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망했거나 더 나쁘게는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오전 5시 30분입니다. 강남에 사는 74살 이 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납니다. 부인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섭니다. 3초 이내에 왼쪽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오른팔이 저립니다.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말이 뒤죽박죽으로 나옵니다. 마치 그의 혀는 곰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18분 후에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미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또렷하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의 딸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씨는 뇌졸중이 오기 불과 2달 전에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아주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 씨와 같은 수천 건의 사례를 검토한 후 저는 뇌졸중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일반 혈액 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뇌 속 미세한 혈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염증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느다란 이 작은 혈관들은 너무나 단순한 것 때문에 손상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믿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마시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물을 마시느냐도 아닙니다.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7, 8시간의 수면 후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 8시간 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걸쭉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혈액은 마치 케첩이 가느다란 빨대를 통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수분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골든타임인데 그 대신 여러분은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그 걸쭉한 혈액이 염증이 생기고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마 어제 먹었을 특정 음식들이 혈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기 6.8주 전부터 미세 혈전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의사는 정기 검진에서 이러한 혈전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거기 있으며 쌓이고 있고 적절한 반가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가쇠가 당겨지면 보통 추운 아침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낮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 구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뇌졸중이 실제로 발생하는 골든타임이며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액은 수면 중에 자연스럽게 걸쭉해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걸쭉한 혈액과 탈수된 혈관, 그리고 염증이 결합되면 혈전 형성의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7,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잠을 자면 혈액량이 거의 15% 감소합니다. 동시에 혈압은 새벽 3시경에 가장 낮은 지점까지 떨어졌다가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급상승합니다. 염증이 있고 탈수된 혈관벽에 대한 이러한 급격한 압력 변화가 노인들의 대부분의 뇌졸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염증은 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장에서, 특히 장 내벽에서 시작되며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식사를 언제 하느냐 때문에 발생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2,000명 이상의 환자 기록을 분석한 후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18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한 환자들은 6시까지 식사를 마친 환자들보다 혈액 염증 지표가 3배나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늦게 식사를 하면 잠자리에 누울 때 소화기관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 투과성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장에 머물러야 할 독소가 혈류로 누출됩니다. 면역 체계가 이러한 독소를 공격하여 염증을 만들고 이것이 뇌의 섬세한 혈관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이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의 경미한 뇌졸중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소금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경고 증상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지러움증, 깨어날 때 혼란스러움.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시나요? 그녀는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 그때라서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매일 밤 9시 30분에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한 가지 습관이 잠자는 동안 뇌혈관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 시간만 저녁 6시로 바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그녀의 아침 어지러움증이 사라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지표가 60%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깨어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매일 아침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커피를 만들러 갑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혈액은 눈을 뜨는 순간 가장 걸쭉한 상태입니다. 혈관은 여전히 수면으로 인해 수축되어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걸쭉하고 진흙 같은 혈액을 좁고 염증이 있는 혈관을 통해 강제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로 이동하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어나는 순간 침대에 앉아 일어나기 전에도 전날 밤 침대 옆 탁자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혈관을 더욱 수축시킵니다. 천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입니다. 여전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물 1컵 전체를 마시세요.
그런 다음 일어서기 전에 안아분을 기다리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즉시 혈액을 희석시키고 혈관이 이완되어 열릴 시간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표준 검사로도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염증 패턴입니다. 의사는 콜레스테롤을 검사합니다. 혈압을 측정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들은 장염증이나 이른 아침 혈액 첨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검사를 통과하고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대규모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의 70%가 의사의 지시를 따랐음에도 사망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혈압약을 먹으라고 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여러분의 혈액을 진흙처럼 만들고 있는 시간 패턴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2,000명이 넘는 환자 기록을 검토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73%가 동일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기상 후 첫 90분 이내에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먹은 음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이 미세한 염증에 가장 취약한 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특히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모세혈관은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내피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시간이나 8시간 동안 주무시는 동안 혈액은 자연스럽게 걸쭉해집니다. 천이 약간 떨어집니다. 혈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서는 순간 혈압이 몇 분 안에 평균 20에서 30포인트 급등합니다. 심장은 갑자기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뇌는 즉각적인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아침 충돌 효과를 만듭니다. 걸쭉한 혈액이 아직 차갑고 수축된 혈관에서 갑자기 상승한 압력과 만납니다. 차가운 꿀을 좁은 빨대로 밀어내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뇌졸중의 70%가 발생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즉시 이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고 그 다음 바로 주방으로 가서 커피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일부는 아침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전에 이러한 모든 행동은 마치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여성 환자 최정숙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증상을 겪은 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3번이나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왼손이 몇 초 동안 저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수면 부족이나 관절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표준 혈액 검사에서는 이상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일어난 후 첫 30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그녀는 제 다른 수백 명의 환자들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즉시 주방으로 가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추운 아침에는 산책하는 동안 특히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그녀의 혈액 점도를 측정했습니다. 오전 9시 물을 마시기 전에 그녀의 혈액은 정상보다 42% 더 걸쭉했습니다. 그 측정값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매일 아침 가장 작은 뇌혈관을 통해 거의 흐를 수 없는 혈액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미세한 혈전, 한순간의 난기류만 있어도 대규모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아침 순서를 바꿨습니다.
커피도 음식도 첫 15분 동안은 움직임도 없이 대신 구체적인 수분 섭취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침대에 앉은 채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정확히 청아 같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 다음 5분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 200ml를 더 마십니다. 그 다음 여전히 앉은 채로 부드럽게 목을 돌립니다. 이 간단한 변화로 일주일 만에 그녀의 혈액 점도가 31% 감소했습니다. 6주 만에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추정뇌 스캔 결과 이전에 혈류가 감소했던 부위의 순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큰 위험은 하루 중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뜬 후 첫 몇 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것을 올바르게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그 혈액은 부드럽게 흐르고 있거나 진흙처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뇌를 보호하거나 재앙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네 번째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90%가 정확히 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고가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른 새벽 시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8년 동안 저는 아침 시간에 앰뷸런스로 도착하는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치료한 모든 뇌졸중 사례의 72%가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에 응급실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 패턴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 항상 아침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활동적인 오후가 아니라 왜? 답은 제가 새벽 탈수 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주무시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호흡과 피부 증발을 통해 약 800ml의 물을 잃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액이 꿀처럼 걸쭉해집니다. 점도가 낮 시간 수준에 비해 43% 증가합니다. 꿀을 가느다란 빨대로 밀어내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이 뇌를 통해 혈액을 이동시키기 위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혈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정확히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즉시 일어나서 화장실로 걸어가거나 아침 운동을 시작하시죠. 탈수되고 끈적해진 혈액이 갑자기 중력과 싸우며 몸을 세운 상태에서 움직이는 동안 뇌에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을 만듭니다. 수년간의 조용한 손상으로 이미 염증이 생긴 뇌의 미세한 혈관들은 끈적한 혈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작은 혈전이 생깁니다. 혈관이 막힙니다.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의사의 모든 지시를 완벽하게 따르셨습니다. 혈압약을 드셨고 저염식을 하셨으며 매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1월 아침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그분은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서 즉시 화장실에 가신 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분 섭취도 없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혈액은 수년 동안 매일 아침 진흙처럼 끈적했고 결국 어느 날 혈관 하나가 막혔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결책은 거의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기 전에, 서기 전에 올바르게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됩니다. 몸에 충격을 주는 찬물도 안 됩니다. 청아 정확히 같은 미지근한 물을 누워있거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밤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을 담은 보온병을 두세요. 잠에서 깨는 순간 정확히 300ml를 마십니다. 보통 컵으로 한 컵 반 정도입니다.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그런 다음 일어서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정확히 2분 동안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세우기 전에 혈액 점도가 31% 감소합니다. 이 2분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 보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마시느냐보다 무엇을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찬물은 실제로 혈관 수축을 유발합니다. 찬 액체가 위장에 닿으면 혈관이 더 단단히 조여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이 온도에서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이 더 쉽게 흐르며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이 시할머니가 회복하신 후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아침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뇌 스캔에는 새로운 손상이 전혀 점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매일 아침 걷지만 이제는 먼저 수분을 섭취합니다. 그분은 골든타임을 보호합니다. 지금 당장 침대 옆 탁자를 만져보세요. 손이 닿는 곳에 물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매일 밤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완전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아침 수분 섭취 순서는 수천 명의 환자를 뇌졸중에서 구했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잠에서 깨면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축은 혈류의 난기류를 만들고 난기류는 동맥의 섬세한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탈수를 더 악화시킵니다. 1000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12분 내에 혈류로 들어가 즉시 혈액을 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수면 중에 호흡과 땀을 통해 약 300ml의 물을 잃습니다. 혈액이 꿀처럼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을 가지고 갑자기 일어서면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많은 뇌졸중이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혈액이 가장 끈적한 시점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신 후 정확히 15분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이 물을 혈류로 흡수합니다. 그런 다음 동맥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3가지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이것들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서울, 부산, 한국 어디에서나 약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메가3 PC 오일 1000mg. 오메가3 지방산은 미세 혈관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염증을 기억하십니까? 표준 검진에서 놓치는 염증. 오메가3가 이것을 직접 공격합니다. 제 임상 연구에서 90일 동안 매일 오메가3를 복용한 환자들은 동맥 염증 지표가 42% 감소했습니다. 둘째, 마그네슘 400mg.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토양에 더 이상 이 미네랄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벽을 이완시킵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혈액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혈관이 팽팽하고 수축되면 혈전이 쉽게 형성됩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심장 리듬을 조절하여 심장방에서 혈전을 만드는 불규칙한 박동을 예방합니다. 셋째, 비타민 K2 100마이크로그램. 비타민 K1이 아닙니다. K2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K2는 동맥에서 칼슘 침착물을 제거하고 칼슘을 뼈로 다시 보냅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돌파이프처럼 석회화된 동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6개월 동안 비타민 K2를 복용한 후 그분들의 동맥 유연성이 20년 젊은 사람들에게서 보는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가지 모두 아침 물을 마신 후 15분 뒤에 함께 복용합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30분을 더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보충제가 음식에 방해 없이 혈류로 들어갈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4세 초애 씨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심각한 경동맥 협착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85%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전 의사는 즉시 수술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고 15분 기다리고 3가지 영양제를 먹고 30분 기다린 후 아침 식사를 합니다. 90일 후에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혈관 막힘이 62%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51%가 되었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비싼 시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간단한 아침 루틴만으로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에 정확히 필요한 것을 정확히 맞는 시간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은 황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혈액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노인들을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고 여러분의 담당 의사는 이것에 대해 결코 말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이것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혈관 내의 미세한 염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T 스캔에서 보이는 큰 막힘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콜레스테롤 플라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혈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들의 뇌 스캔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의 70%가 불과 몇 달 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상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눈앞에 숨어있는 침묵의 살인자를 놓쳤습니다. 미세 혈관 염증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혈관이 있고 각각은 머리카락 한 올보다 더 가늡니다. 이 혈관들이 염증이 생기면 표준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팔에서 혈압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염증은 너무 작은 혈관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 기계도 너무 늦기 전까지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강남에서 오신 이 씨라는 7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마다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완벽한 건강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혈압약을 종교적으로 복용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30분씩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대규모 뇌졸중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것을 놓쳤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다르게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배율로 그들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무시하는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6주에서 8주 전에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액이 약간 더 걸쭉해집니다. 혈관벽이 끈적해집니다. 표준 검진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혈전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수도관 내부에 녹이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매일 손상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파이프가 터집니다. 경고도 없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손상을 일으키는 염증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는 무언가에 의해 촉발됩니다. 의사가 건강하다고 말한 무언가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그것이 혈관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해온 무언가입니다. 저는 일어난 후 처음 2시간이 황금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가 혈액이 자연적으로 가장 걸쭉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8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혈관은 탈수되어 있습니다. 순환은 느립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2시간 동안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는 염증 연쇄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제 환자들 대부분은 매일 아침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제대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혈액을 더욱 걸쭉하게 만드는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최악의 시간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실수를 수년 동안 매일 반복하면서 뇌졸중을 위한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환자들의 이 3가지 아침 습관만 바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0일 이내에 그들의 혈관 기능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염증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혈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저는 70대와 80대 환자들의 동맥 유연성이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박 씨는 79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경미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의사들은 또 다른 대규모 뇌졸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제 아침 프로토콜에 참여시켰습니다. 90일 후 그의 뇌 스캔은 신경과 의사가 믿을 수 없는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지금 83세이고 여전히 일주일에 2번 골프를 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시스템을 실행하는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고위험 뇌졸중 후보에서 완전히 정상적인 뇌 스캔으로 변화시킨 90일 프로토콜입니다. 이 단계들을 정확한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1단계, 황금 아침 순서. 눈을 뜨는 순간 앉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물은 일어나서 중력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의 시스템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8시간의 수면 후에 혈액은 가장 걸쭉한 농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뇌졸중이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물 한 잔은 즉시 희석 과정을 시작합니다. 10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2단계, 3가지 필수 영양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들은 이국적이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첫째, 생선 기름에서 추출한 오메가3입니다. 매일 2000mg이 필요합니다. 500도 아닙니다. 1000도 아닙니다. 정확히 2000mg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동맥벽의 미세한 염증을 줄입니다. 둘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잠들기 전에 400mg. 이 특정한 형태는 혈관 평활근에 흡수되어 수면 중에 혈관을 손상시키는 한밤중 혈압 급등을 방지합니다. 셋째, 나토키나제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발효 대두 효소입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100mg, 혈전의 끈적한 단백질 기반인 피브린을 녹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제가 말하는 유연성 3요소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2주 안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3단계, 15분 뇌보호 루틴입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이 순서를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5분간 깊은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날숨은 들숨보다 2배 길어야 합니다. 이것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액에 순환하는 염증 화학 물질을 줄입니다. 그 다음 5분간 부드러운 목 회전 운동을 합니다.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되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경동맥을 통한 혈류를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분간 2개의 베개 위에 다리를 올리고 평평하게 눕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체에 고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매일 저녁 이것을 하십시오. 4단계. 숨겨진 혈액 농축제를 제거하십시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하세요. 경화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버리십시오. 모든 라벨을 읽으세요. 이러한 기름은 혈액세포를 끈적하게 만들고 뭉치기 쉽게 만드는 트랜스 지방을 생성합니다. 염화칼륨이 함유된 소금 대체제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의사가 나트륨을 줄이라고 했다는 것을 압니다만 이러한 대체제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고 심장 내에서 혈전이 형성되게 하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합니다. 일반 천일염을 사용하되 양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인공 감미료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인공 감미료는 혈관의 내피 내벽을 손상시켜 혈전이 형성되는 거친 부분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이 4단계를 정확히 따르십시오. 30일째에는 오후에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60일째에는 빨리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덜할 것입니다. 90일째에는 검사를 받으면 염증 수치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결심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첫 물 한 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오늘 혈관에 쌓이고 있는 염증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주에서 8주 후에 치명적인 혈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약속하십시오. 댓글에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정확히 그 말을 쓰십시오. 행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약속은 여러분의 실천율을 400%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즉시 가족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책임감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회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러져서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간단하고 저렴하며 오늘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것인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할 것인지의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독립을 선택하십시오. 댓글에서 뵙겠습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박 박사의 아침 수분 섭취 루틴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집에 혈액을 농축시키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강 진실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 졸중 예방이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